안녕하세요. 게스트릭 캔서에 대한 아파티니 논문을 보겠습니다. 서프레스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스템셀이 등장하는데요. 캔서 스템셀은 줄여서 CSC라고도 합니다. 암 줄기세포라고 번역하는데요. 암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세포와 암줄기세포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암줄기세포라고 하니까 좀 더 근원적인 세포라는 느낌이 들죠. 암줄기세포는 암의 재발과 전이와 관련이 있고요. 약물의 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에 줄기세포가 붙은 만큼 암줄기세포도 일반 줄기세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죠. 암 줄기세포를 왜 연구하느냐? 암을 치료하듯이 암 줄기세포를 타겟해서 치료하면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뒤에 살펴볼 내용에서는 로슈의 제넨텍이 암의 전이와 암 줄기세포가 관련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소수의 세포입니다. 소수인데 이 소수의 세포에 의해 종양이 발생하고 암이 재발하고 전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론이 바로 암 줄기세포 이론입니다. 영어로는 Cancer Stem Cell Theory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론이 만들어지고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암 줄기세포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야 했을 겁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어야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죠. 물론 물리학은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수학만으로도 풀어내는 경우가 있죠. 나중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해당 이론이 역시 이번에도 맞았다는 걸 확인하는 기사를 볼 수 있죠. 2015년 9월에 라이고 연구단은 블랙홀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중력파를 처음으로 건출했습니다. 그 결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실제로도 확인했죠. 그리고 이 공로로 2017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생입니다.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았다는 걸 또 한 번 검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검출에 성공한 이들에겐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과 다르게 암 줄기세포는 눈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997년에 백혈병 환자에게서 얻은 암 줄기세포가 될 수 있는 세포를 면역억제 쥐에게 이식하였더니 쥐에게서 사람의 백혈병이 형성되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암 줄기세포가 처음 정의되면서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눈으로 확인이 되었으니까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흔히 어떤 이론이 등장하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암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면역을 연구해서 암을 치료한다는 생각은 샤머니즘 같이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면역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으면 주변 학자들이 왜 젊음을 그런 것에 낭비하는가? 자네는 과학자가 아닌가? 팩트를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옵디보와 키투르다를 위시한 면역항암제가 임상시험에서 효능을 드라마틱하게 보이면서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는 면역항암제는 혁신적인 3세대 항암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면역항암제를 연구한 학자를 비웃지 못하죠. 오히려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트렌드를 인지하고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면역항암제 임상시험을 하고 있죠. 게다가 미신에 불과했던 면역항암제 연구에서 최근에 노벨상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될까 싶은 분야에서 미래가 안 보이는 분야에서 무언가 성취를 해낸다면 엄청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면역항암제가 등장하기 전까지 면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얼마나 깜깜한 터널 속을 빛이 보이지도 않는 속에 걷는 기분이었을까요? 터널의 끝은 막혀있을지도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연구에 전념한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쳐서 말이죠. 분명 결국 연구에 실패하고 쓸쓸히 죽어간 학자들도 많았을 겁니다. 초창기 면역으로 암을 치료하려고 연구했던 학자들이 그러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후대에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면역항암제는 그 빛을 세상에 보여준 몇 가지 사례 중 하나였고요. 아인슈타인도 젊은 날에 엄청난 논문을 쓰고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었지만 말년에는 결국 연구하던 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작고하게 됩니다. 일생을 바쳐서 연구를 한다고 답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설령 그게 아인슈타인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다시 암 줄기세포로 돌아와서요.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1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암 줄기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암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실질적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인
암 줄기세포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영어로 투모로제네시티라고 합니다. 칼시노제네시스라고도 합니다. 온코제네시스라고도 하고요. 저번에 어렴풋이 공부한 기억이 있죠. 그렇다면 암 줄기세포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암 줄기세포가 아니더라도 일반 암세포 자체만으로도 이미 일반 줄기세포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암 줄기세포라는 게 뭔데? 라고 되묻습니다. 암 줄기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유전자의 존재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97년에 발견한 암 줄기세포는 정말로 우리가 확인한 게 맞느냐는 것이죠. 그 특징을 유전자 관점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전자를 마커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 나아가 실제로 종양 안에 극소수의 암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진짜 있는 게 맞느냐는 거죠. 굳이 암 줄기세포가 아니어도 일반 암세포도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암 줄기세포는 서서히 논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도 암 줄기세포가 아니어도 일반 줄기세포가 암의 발달과 전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고요. 2017년 3월에는 드디어 네이처 표지에 암 줄기세포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서서히 학자들 간에 받아들여지고 논문으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아파티니 논문에도 당당히 캔서 스템셀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될 것 같다 싶으면 글로벌 제약사는 정말 발빠르게 연구에 착수합니다. 면역항암제도 정말 빠르게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출시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 속도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약 개발 속도는 최근 코로나 백신 개발 속도만 봐도 알 수 있죠. 기존의 학자들은 이렇게 백신이 빠르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1년 만에 나와버렸죠. 이 세계는 진보한 겁니다. 문명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역시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루시의 제네텍도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직장암 줄기세포를 제거했더니 암의 성장 속도는 제한하지만 암의 퇴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당 연구를 보면요, 일반 암세포가 아니라 암 줄기세포를 제거했으니까 지금 암세포의 특성은 지니고 있어야 할 테고 암 줄기세포의 특성은 사라져야 할 겁니다. 그 차이를 보자는 것이죠. 그랬더니 실험용 쥐에서 종양의 크기가 놀랄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성장은 저해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줄어들지는 않지만 성장은 저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항암제를 만들려면 암의 성장이 저해되는 것뿐만 아니라 암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서는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분명 실험군과 대조군은 차이점을 보이긴 했습니다. 단지 암 줄기세포를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성장은 억제가 되었습니다. 제넨텍 연구팀은 여기에서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증명했는데요. 암 줄기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것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세포라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전이만 막아도 엄청난 성과죠.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막은 상태로 그 암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면 될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시 아파티니 논문으로 돌아와서요. 캔서 스템셀을 서프레스 한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암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전이를 막을 수도 있죠. 뒤에 논문을 읽어볼 텐데 과연 해당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캔서 스템셀은 암 줄기세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879년생이고요. 약 100년 뒤 2015년에 블랙홀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중력파를 처음으로 검출하고 해당 연구자들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